건 아니라 그냥 좀 오프닝 세션 같은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저랑 대부분 분들이 이제 비전공자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완전히 다른 영문과 쪽인데,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고 책 좋아하는 애가 왜 갑자기 코딩이야? 이런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이제 비전공자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라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영화랑 책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준비를 많이 했어가지고 영화사에서 수익 배급을 하는 마케팅을 하고 싶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문과에 들어오게 된 얘기도 영미 문학과 문화 이런 것들 좀 배우니까 그걸 활용해서 경영학 이중 전공을 해서 마케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QMS라는 학교에 얼떨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퀀트 마케팅 세미나라고 해서 마케팅을 하는 학회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학회였어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 인사이트도 뽑아내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세미나였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프린트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코드를 접하게 되고 파이썬을 좀 다루고 어를 다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하는 것보다 차라리 코드를 작성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파이썬 라이브러리 2개, 판다스 넘파이만 써본 거 가지고 그냥 GDSC에 무작정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진짜 너무 막막했어요. 함수도 모르고, 사실 거의 함수만 알고 들어간 것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었는데, 많은 분들한테 배우고 공부도 따로 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따라가니까. 처음 했던 스터디가 코틀린 스터디였는데 자바를 한 번도 달아본 적 없는 저한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매일 밤을 새도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코딩을 하는 게 밤을 새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쭉 지켜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조언도 듣고 하고 하면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나는 이거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따로 개인적으로 백엔드도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GDSC 생활 활동을 한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비전공자이면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GDSC 생활이랑 관련해서 영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예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이 아시는 영화실 수도 있는데, 유명한 배우인 짐 캐리가 주연인 이 영화는 초반에는 저런 왼쪽의 사진처럼 좀 우울하고 그냥 나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할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모든 이제 기회가 오면은 나 해보겠습니다, 예스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점점 발생하게 된 긍정적인 변화를 다룬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DSC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기회가 있으실 거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실 텐데, 무조건 그냥 예스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이거 좀 부족한데, 그냥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셔도 무조건 그냥 예스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버스를 받아도 상관없고 그냥 다른 분들한테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무조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도 많이 아시다시피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만들면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다루는 영화인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이자 포스터에도 적혀있던 문구가 나는 8만 명의 친구를 얻었지만 이제 모든 친구를 잃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커버그라는 사람은 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거의 손절을 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DSC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건 인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성장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발자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과 다른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막 소통을 하고 다른 분들이랑 친해지지 못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랑만 대화를 하고 거의 그랬다 보니까 좀 후회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네트워킹을 해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리미티리스라는 영화예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페인같이 생활하는 남자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알약을 하나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알약으로 인해서 뇌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주식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어들이고
막 국회의원이 되면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영어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알약 자체가 마음가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달리 먹으면은 이 리미트리스라는 제 뜻과 같이 내 자신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마음가짐이나 어떠한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이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도전해봐.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매트릭스라는 영어예요. 매트릭스는 어떠한 사람이 그냥 갇혀가지고 매트릭스라는 공간 안에서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빨간색 약을 딱 하나 먹은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서 현실 세계에 와서 현실 세계에 구하게 되는 메시아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매트릭스라는 저 주인공 자체처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스스로를 알아야지 그 스스로 갇혀 있는 상황을 컴포트 존이라고 하고, 그리고 러닝 존이라고 하고, 왓더폭 존이라고 하거든요. 점점 나가야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최대한 상황과 이제 현재 상황과 본인 스스로를 잘 파악을 하셔서 더 큰 성장을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이라는 영화를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는 구글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40대 남성이 마케팅 회사를 다니다가 잘려서 결국 인턴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에 아무것도 모르고 인턴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서 각자의 강점과 각자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팀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에 이끌어 나가면서 정직원이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 강점이 있으니까 각자의 특성과 각자의 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팀 프로젝트에서 어느 부분이나 무조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팀 프로젝트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대 두 명이 인턴으로 구글 들어갔다는 내용 자체가 우린 다 늦지 않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22살에 거의 시작을 했으니까 되게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 주변 선배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세월간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많이들 학교에서도 보고 하셨을 테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죠. 알리즈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건 인도식 영어로 올 이즈 웰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한 내용인데, 이 단어 자체가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게 단순하게 낙관적으로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갖고 있는 걱정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냥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냥 괜찮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아직은 괜찮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냥 최선을 다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영화들을 토대로 저는 여러분한테 4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인생 영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영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영화가 새겨주는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 모토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인생 영화가 뭔지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한테 이제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저는 박원정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원정이란 이름 자체가 저는 아니잖아요. 이제 김명을 하면 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라는 이 우리 자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이제 교훈을 얻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왜 코딩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완전 처음부터 공대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고 저희는 들었어요. 그래서 왜 코딩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코딩을 하시는지, 코딩이 왜 좋으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GDSC 멤버 개발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코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조언이었어요. 저는 이제 취업 같은 게 너무 걱정되고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바로 못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선배들한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초조해하지 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하고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가능성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성장만 하면은 언젠가는 무조건 본인의 가치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GDSC 앞으로의 활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